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좀 진정도 되는 것 같고, 또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오늘은 또 제가 이 선거일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선거를 하고, 여러분들 6주차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6주차에 할 부분은, 동서사택에 의한 양택사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도표를 띄워서 어떠한 집의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길방에 관해서 삼길방, 생기와 연령과 천의에 관해서 읽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사실 이 강의는 원활한 이 강의 진행을 위해서 가옥의 안방을 좌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좌로 설정을 해서 강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우리가 볼 때는 전체 가택의 중심점에서 모든 구조물의 방위를 팔방구석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왜 가옥의 안방을 좌로 설정하여 강의를 진행했냐면, 사실 이제 이 동서사택을 이제 따지는 법에서 나이에 의해서 나의 구궁이 정해져서 이미 나는 동사택이다, 서사택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또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그런 거에 또 상관없이 또 그 집에 가서 그 집만 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또 더 퍼펙트하게 보려면 또 일관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이 강의는 그냥 가옥의 안방을 그냥 자로 설정을 해서 이 팔방구석을 읽어 내려갔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착오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제 강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따라가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것은 이 집이 뭐 무슨 좌다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 전체 가옥의 중심점에서 안방의 좌를 가지고 안방의 좌서부터 팔방구석을 따져 나갔다라는 점, 이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착오가 발생해서 나중에 뭐 김기학 씨는 어, 이렇게 잘못 보내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제는 전체 가택의 중심점에서 모든 구조물의 방위를 팔방구성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활한 강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는 이 강의에서만큼은 강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옥의 안방을 좌로 임의로 설정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행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괜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포수는 참뭐 조금만 오해가 있어도 말이 많은 학문이고 또 너무나 자기의 또 주장도 강한 학문이고 또 자기의 어떤 저 뭐야 그 에너지가 다 강하신 분들이라 자신의 뭐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여. 왜 저 사람은 가옥의 안방의 좌를 왜 중심으로 해서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다. 어, 저도 정통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걸 오해하거나 착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려놓은 이제 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작게 보이나요? 하지만은 뭐 제 입장에서 참 최대한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빨간, 빨갛게 나오나요? 노랗게 황색으로 나오나요? 황색으로 나오네요. 여기는 천이, 생기, 연년방입니다. 이 집은 어떻게 천이 쪽에 방이 있지요. 아주 좋네요. 아깝게도 창구도 천이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생기에 아주 출입문이 있습니다. 안출입문, 바깥출입문. 아주 사실상 우리가 양택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문의 위치입니다. 문의 위치, 출입문의 위치. 출입문의 위치가 어떻게 해요? 바깥 출입문의 위치. 바깥 출입문이 대문이겠지요. 바깥 출입문의 위치도 생기 연년방에 걸려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걸려 있죠. 생기. 연년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기방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생기방에 이제 많이 걸려 있고 또 연년방에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원활하게 여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생기방에 들어간 것으로 설정을 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가옥의 방이 감방에 있어요. 감방. 어떻게 해요? 가옥의 방이 방. 이 방이 이 방, 가옥에 가장 많죠. 여기도 방이 있지만은 이렇게 쭉 세 개가 있는 게 또 이 전체 가옥에 또 어떻게 해요? 좌에 해당되기도 하고 가옥의 방이 이렇게 보기방인데 감방이죠. 감방에 있고 안에 출입문은 손방이고 바깥 출입문은 네 방입니다. 바깥 출입문 여기 네 방입니다. 바깥 출입문 네 방입니다. 동서사택은 전체 가택의 중심점에서 원래 가옥의 방위로 동택과 서택이 실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안방이 감방에 있으므로 안방이 그 집에 가장 중요하게 주인이 거주하는 안방이 어떻게 해요? 감방에 있으니까 안방이 감방에 있으니까 이 가옥을 동택으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택은 어떻게 나눠져 있죠? 진방, 손방, 감방, 이방으로 나눠진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동택입니다. 저는 뭐 이걸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동택은 진, 그 집의 장남과 손, 그 집의 장녀가, 감, 그 집의 차남과 중남과 이, 그 집의 중녀, 차녀와 같이 자기들끼리 부글부글 하면서 자기들끼리 요람 벌썩 떨면서 산다. 저는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가옥은 어떻게 해요? 이 가옥은 네 방과 손방의 출입문이 있죠. 네 방과 손방의 출입문이 있어요. 네 방과 손방의 출입문이 있으므로 동서사택의 3위에 아주 잘 부합되는 가옥으로 안방에 해당되는 감캐에서 실제는 가옥의 어떻게 해요? 좌가 중심점이 거기서부터 따져야 됩니다. 이제 다시는 이하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안방에 해당되는 감캐에서 안출입문을 읽었으니 안출입문 손캐는 팔방구성의 생기에 해당된다. 얘기예요. 생기. 팔방구성의 이 손방은 팔방구성의 생기에 해당된다. 안출입문. 그리고 바깥 출입문은 생기구성의 연년에 해당돼요. 연년, 무궁의 연년에 해당되는 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기에 관해서 이런 집을
출입문을 갖고 있는 집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기는 목의 기운이에요. 목의 에너지예요. 그러므로 목은 천간으로 갑을, 지지는 해묘입니다. 임묘진이 아니라 해묘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풍수는 삼합을 쓰는 경향이 아니라 거의 삼합을 씁니다. 생, 왕, 묘, 이 삼합법을 써요. 그래서 생기는 목이니까 천간으로 가불이고 지지는 해묘미 목국에 기란 반응을 합니다. 생기는 탐낭성이니까 탐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산이 불쑥 올라간 산이에요. 하늘로 쭉 올라간데 위에가 어떻게 해요? 뾰족하지 않고 위에가 둥그스럽게 내려온 것이 탐낭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처럼 생겼다 해서 가불이 천간으로는 가불이고 지지는 해묘미가 발응을 하죠. 발응은 발복입니다. 발복을 하고 연년은 금에 해당돼요. 무곡성. 무곡성은 어떻게 생겼죠? 생기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면 무곡성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둥그런 동산의 형태. 이런 둥그런 동산의 형태. 생기는 그러니까 금이기 때문에 천간으로는 경신년, 지지로는 삼합이니까 사유축년에 기란 발흥을 합니다. 기란 발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이 가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집의 안방이 감캐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읽어 내려간 거예요. 감에서부터 일상, 생기, 이중, 연년 이렇게 읽어 내려갔어요. 읽어 내려가서 이 방위가 나와갖고 일상, 감캐에서 일상, 생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캐가 나와서 생기를 이제 준 거죠. 손캐가 나와서 이렇게 일상 이제 생기해서 손캐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생기다. 이중 연년 하니까 니케가 나와서 니케를 연년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 손캐는 생기고 니케는 연년이니까 이렇게 따져 나간 겁니다. 자, 우리는 감택에서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감택에서 동남쪽은 순방은 동사택입니다. 어떻게 해요? 동사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진, 손, 감, 리. 그리고 팔방구석의 생기에 해당됩니다. 손방이라는 것은 손이라는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 양의 에너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간이고 또 생기는 탐낭성으로 가장 길한 건데 또 가라라고 썼네요. 길한 팔방구성입니다. 생기는 가장 길한 팔방구성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저는 현대 와서 생기보다 오히려 더 좋아하는 데가 연년이나 천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 생기가 주로 보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막 연달아 5명이 급제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자손이 많이 뭐 융창하고 불어난다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한 것 같고 또 생기는 사실 뭐냐면 풍수에서 얘기하면 풍수는 생기론이에요. 예. 풍수는 생기론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옛날 분들이 얘기했고, 현대도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나는 뭐 오히려 뭐 천을이 더 좋아, 연년이 더 좋아.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예.
생기는 조양지기예요. 아주 조양이라 아침에 그냥 떠오르는 그냥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조양지기라고 하죠. 조양지기로 번성과 번창의 에너지이며 장손에게 영광이 있다. 이야, 옛날 사람들 참 장남 좋아해요. 옛날 사람들은 참 장남이 잘 돼야 만사가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조선사회는 장남 위주의 어떤 끊임없는 대물림을 했고, 또 유교 사회에는 또 장남들이 집안의 어떤 제사를 지내고 하기 때문에 장남이 잘 되는 걸 가장 좋아하죠. 또 실제 또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그 집의 큰 형이 잘 돼야 밑에 동생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데, 현실에 보면 한치 보면 어떻게 차남들이 좀 잘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뭐 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차남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큰형한테 뺏기다 보니까 살면서 저절로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적응력도 뛰어나고 기질도 저도 모르게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옛날 사람은 장순이 가장 잘 돼야 좋다고 하죠. 곽박은 이 생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처음에 이거 했잖아요. 장자, 승생기야, 예, 부토자기, 지체는 유토, 사유지라. 뭐래요? 장자. 장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사실 최창주 교수님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의역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사람을 장사 지낼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생기야 어떻게 생기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를 지낼 때. 또 부, 무릇이죠. 무릇, 부토, 흙이란 기의 몸으로서, 기의 몸이에요. 기의체, 기의 몸으로서 어떻게 유토, 흙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사육이, 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기론이죠. 풍수에서 생기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또 시작과 끝이죠. 예. 풍수에서 생기의 개념은 원시 본능적인 풍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상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거, 가서 잠을 잡았는데 아주 편안한 거, 힘이 막 나오는 거, 또 생기에 또 해당되는 땅에는 또 나무도 또 잘 자라고 막 열매도 크지요. 그런 쪽,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단순히 안정과 편안함에 머물렀던 상지수를 풍수라는 구체적으로 학문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요. 이 생기론이 사실 금단경의 출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후에 풍수에서 생기는 어떻게 해요? 가옥과 장지의 길과 흉을 판단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중추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록 이기법이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생기를 가장 1등에 해당되는 길방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곽박은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토, 형, 지형이에요. 또 물인, 이생이라고 얘기해요. 땅이 형체를 이루면 기가 움직이고, 토형, 땅이 형체를 이루면 기가 그때부터 움직이고, 또 물인, 그로 인하여 물인, 만물이 어떻게 해요? 이생하는 거예요. 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듯 생기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길한 에너지인 것이라는 얘기죠. 생기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길한 에너지다. 생기가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옛날 금남대원을 통해서 곽박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택에서 동남쪽의 생기를 조정동은 청나라 사람이죠. 1700 몇 년대 사람. 곽박하고 무려 한 500년, 저는 거의 한 600년 후의 사람이죠. 조정동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모든 생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감택에서 손방에 생기가 있었을 때 조정동이 이렇게 해요. 반드시 감택에서 손방에 생기가 있었을 때 조정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자가 등과시 풍수한다 그래요. 오자가 등과하는 풍수를 갖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르기를 생기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기택은 탐낭성이 득이하여 탐낭성이 어떻게 득이 탐낭성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손방에 탐낭성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오자가 등거하고 오자가 어떻게 과거에 반드시 어떻게 연달아서 합격을 하고 남녀가 준수하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빼어나고 수리하 아름다워. 남녀가 그 집집안들은. 그리고 또 자수는 효자고 어떻게 해요? 아들은 효자고 또 또 아들이 난 어떻게 손녀들은 어떻게 현명하다. 또 그 뒤에 또 나는 그 뭐 증손, 고손, 예, 아손들이 만당해요 집안에.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집이란 얘기죠. 그리고 극부가 그러니까 극기가 그러니까 부귀와 귀함이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극품에 이르 최고위로 가는 거고 부부가 재미에 부부가 어떻게 해요? 아주 서로 재미 아주 서로 경어를 쓰고 아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고 과거하기 연면에 막 연달아서 어떻게 과거의 급제를 막 하는 세대의 영화가 있는 집이다. 그래서 제1의 길택이라고 얘기해요. 인정이 대항해서 인정이 대항하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은 풍수에서 인정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인정 풍수에서 인정을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대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대왕하고 부녀가 현량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며느리 또 손녀머리들이 아주 현명하고 선량하고 가문의 부백정 그래요. 가문이 부백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런 아무런 일들이 없어요. 가문백정. 그래서 오자등과 시 풍수유 명생기택이라 탐낭득이 오자등과여 남녀 준수하고 자유신열과 아손만당의 부귀국품의 부부재미의 과갑 연년이면 세대가 영화하고 제일길택으로서 인정이 대항하며 부녀가 현명하고 가무백정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쭉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들 다섯이 과거에 급제하는 풍수를 갖춘 가옥이다. 가옥의 이름을 생기라고 부르며 탐낭성이 들어와서 다섯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다.
남녀 자손이 지혜롭고 인물이 뛰어나며 어진 효자도 생긴다. 자손이 변성하고 부귀가 크게 이르며 부부가 서로 경해야 한다. 과거에 연달아 급제며 대려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가옥이다. 자손들이 건강하고 분연은 어질고 착하며 가손이 모두 관직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반드시 생기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감택에서 손방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감택에서 손방.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읽어볼 수 있어요. 또한 손방에 해당되는 손방은 이제 어떻게 맏딸이에요. 그 집안에 장녀. 손방은 장녀고 진방은 장남이죠. 그러니까 손방이 생기니까 맏딸이 어질지요. 그리고 갑을 연해. 아까 어떻게 해요? 제가 생기는 목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탐낭성. 탐낭성 아까 제가 이렇게 그랬죠. 나무처럼 생겼죠. 탐낭성 목에 그러니까 갑을년과 갑을일에 태어난 명이 해미민년에 아주 기란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충 여기를 이제 읽어 내려갑니다. 실제는 갑을년 해묘미 연생이 갑을이라는 또 세운을 만난다든지 해묘미 세운을 만날 때 아주 대화라는 집이죠. 뒷부분에 그걸 읽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 내려. 안출입문이 이제 송캐로 되어 있잖아요. 송캐의 의미는 장녀, 맏며느리, 온후한 내조의 가정부. 30에서 50세 정도의 여인이에요. 현대는 30에서 50세로 읽지 말고 옛날보다 어떻게 세대 개념이 나이의 개념이 상당히 연장됐지요. 이거는 30세, 50세 정도의 여인이라는 것은 그 옛날 기록입니다. 실제는 현대는 40세, 60세 사이로 읽어 내려가는 게 여러분이 편할 겁니다. 예. 그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아주 온화한 내조를 잘하는 부인 어머니가 손캐음이라는 거죠. 예. 이 손캐는 감캐와 만나서 풍수한 캐가 돼요. 풍수한 캐. 풍수한 캐. 풍수한 캐를 이루고 손캐는 손의 기운은 목입니다. 목과 생기도 목이에요. 생기의 목은 감캐는 수입니다. 수에게 수생목 이렇게 생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감방 제가 이 감을 안방인데 그 안방을 이 쾌로 설정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했어요. 그래서 감방에 아까 그 감방에 방이 있었지 세 개. 그래서 그 감방에 거주하는 자손 중에 을해년, 을묘년, 을미년생이 해묘미생이 갑을 목, 을해생이 목재와 관련 있는 직종이나 펄프 제지업, 항공 개통업, 우편물 개통업, 가스업종, 공기 송풍업종, 향수업종, 무역 수출입업종, 중개업종 등에서 갑을년, 해묘년에 커다란 발전이 있습니다. 목이니까 목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은 당연하죠. 목도 펄프를 또 나무로 만들잖아요. 항공은 손은 바람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항공. 예. 우편물이 어떻게 돼요? 막 공중으로 전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편물. 가스, 공기 다 이런 얘기예요.
공기, 송풍업종, 향수도 공기를 통해서 나가는 예, 무역 수출이 법종, 예, 송캐는 어떻게 바람을 타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배가 바람을 타고 갔기 때문에 무역 수출이 법종 이렇게 해서 또 당연히 중개업종이죠. 예, 가면 장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중개업종 중에서 가불년과 해미민년의 커다란 발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퍼펙트하게 읽어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통법에 의해서 정통 조정동이 읽었던 풍수법에 의해서 예, 제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정동식의 풍수법에 의해서 읽어내려갔다라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정통 오행사상, 음양 오행사상에 의해서 음양 오행사상에 의해서 읽어내려갔다는 거죠. 정통 음양 오행사상.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예, 정통 음양 오행사상에 의해서 읽어내려간 겁니다. 예, 이게 퍼펙트하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사실상. 왜? 제가 이런 거 안 알려줬잖아요. 손쾌는 장녀다, 맏며느리다, 온유한 내조의 가정부인이고, 현대로 보면, 옛날에는 30대, 50대인데, 현대로 보면 40대, 60대 사이에 여인이다, 이런 걸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쭉 이렇게 8K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써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잘 갖고 계시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필요하실 겁니다. 뭐 풍수가 아니더라도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또 주역 또 다른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이 테두리 안에서 읽어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풍수한 캐에서 제가 쾌상을 그렸는데 이게 저 올리는 과정에 이게 안 올라갔네요. 풍수한 캐. 풍수한 캐는 어떻게 해요? 위에는 손캐가 있고 밑에는 감캐가 있는 것을 풍수한 캐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 위에서 바람이 나가는 거죠. 그때 바람은 참 강바람이에요. 시원하지요. 아주. 예. 그 강바람을 타고 어떻게 순방에서 순방은 어떻게 동쪽이잖아요. 정확하게 따져서 동남쪽이잖아요. 동남쪽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쫙 들어와요. 동남풍이 들어오는 거지. 뭐 동남풍 하면 여러분들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삼국지 적벽대전 생각나잖아요. 조조가 백만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지유와 제갈량이 자기들은 다 갖고 있어봐야 한 7만, 8만밖에 안 돼요.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동남풍만 풀어준다면, 동남풍만 풀어준다면. 그러니까 동남풍이 어느 쪽으로 가요? 오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손권과 유비가 주둔했던 쪽에서 어디? 저 조조가 주둔한 방향으로 바람이. 그 동남풍만 불어주면 내가 화군계를 쓸 수 있는데 그 화군계를 또 쓰는데 또 어떻게 배를 탁 또 묶어놓는 또 계략을 그 거기서 나오는 방통이라는 봉추 책사가 또 가서 또 모략을 해서 묶어놓지요.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주 좋은 바람이죠.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대체적으로 훈훈하고 따뜻하죠. 봄에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동쪽 가불령과 해미면의 커다란 발전이 있습니다. 생기니까. 그 다음에 감택에서 이제 남쪽이에요. 남쪽. 아까 그 남쪽이 어디에 바깥 때문이었잖아요. 남쪽은 이방도 동사택이잖아요. 다시 설명하는데 진방, 이방, 감방,
또 손방, 이것은 다 동사택에 속해서 거죠. 그러니까 팔방구성의 연년과 조합해요. 감에서 읽은 겁니다. 감캐서 니를 읽으니까 일상생기, 이기연년, 이중, 연년하니까 손디케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연년이 됐어요. 연년. 팔방구성이 연년. 이 니케는 또 뭐냐는 거야. 니케는 니라는 것은 남쪽입니다. 남쪽. 정남쪽. 예, 병오정. 여러분들이 낙영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병오정방이죠. 정남쪽. 예, 그 중에서 이제 오방이 정남이고 병방은 또 약간 또 송케 예, 동남방으로 치우쳐 있고 정방향은 또 약간 또 남서방향에 속해 있는데 하여튼 네 방은 정남쪽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방은 어떻게 해요? 남쪽이니까 양의 에너지가 집약된 공간. 현대 천체 물리에서 말하는 태양의 비유가 될 수 있어요. 남쪽에서는 막 태양빛이 뜨겁게 떠오르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은 맨 위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남쪽이라고 해서 주역이 그렇게 그려져 있죠. 예. 아랫부분은 뭘 감캐로 그려져 있고 예. 위에는 어떻게 해요? 예. 니케로 그려지죠. 예. 그런데 이 연년은 무곡성이에요. 무곡성은 금입니다. 금의 기 무곡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실과 후실에서 전실은 뭐예요? 예. 본래 부인. 후실은 그냥 편안하게 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실과 후실에서 뛰어난 자손이 나온다. 진짜 좋네요. 본래 부인한테에서 난 자식도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데, 아이고, 기분 좋게. 누구도 좋아요? 어? 두 번째 부인도 아주 그냥 그 사이에서 나온 자손도 뛰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무곡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곡은 이렇게 생겼죠. 어떤 모양? 종 하나 엎어본 모양. 예, 종 하나. 아주 강하게 생겼죠. 예, 무곡을 사실 여기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탐낭은 목성인데요. 도표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무곡은 도표로 그리자면 원이에요. 원. 최고 강하지 원이. 예, 탄환 같죠. 동그란 거. 예, 아주 어디에서 줘도 어디에서 충격을 가하더라도 원이라는 것은 잘 깨지지가 않죠. 왜? 외부에 들어오는 충격을 360도에서 다 흡수를 하지요. 그래서 강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용감해요, 무국은. 아주 강하니까. 용감한데, 인자까지 하고, 거기다 대고 둥글둥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사에 능하지. 거기다 대고 이제 질성, 그러니까 효손스러운 자손이 나왔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두루두루 아주 자세히 아는 게 무곡의 특징입니다. 둥글둥글하잖아요. 원만하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무곡송이 갖고 있는 아주 가장 좋은 특성입니다. 이제 이 감캐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감캐에서 니케를 읽어내려가니까 연년이 됐어요. 이 연년을 조정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음양정배 부기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음양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짝이 돼요. 부기의 국을 이루었어요. 국과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풍수에서는 국을 쓰여 먹어요. 방을 잘 안 써먹는데 국과 방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은 뭐냐면요. 이 방. 제가 이것 좀 방향할 때 방이에요. 이 방은 한 곳에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방 할 때 이 방을 써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것을 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방이라고 해요. 근데 풍수는 한 곳에 몰려 있어서는 안 돼요. 풍수가 왜 국을 쓰냐면 풍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내가 집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좌청로,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어떻게 네 군데가 좋아야 돼, 네 군데. 한쪽 여기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만 좋다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좌청로만 좋다. 우백호만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전주작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후현무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풍수는 그래서 국을 쓰는 거예요. 국은 어떻게 해요? 생왕묘로 만들어져요. 12운석 국대법에서 생왕묘지요. 아까 제가 목국을 해묘이라고 했는데 해가 생이에요. 생국. 생, 욕, 대, 건, 왕. 묘가 왕이 돼요. 왕지. 생, 욕, 대, 건, 왕. 그 다음 쇠, 병, 사, 묘. 미가 어떻게 해요? 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막국을 쓰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내가 집을 줬는데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연무가 다 줘야 되니까 모든 것이 줘야 되니까 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 나 외에 다른 것들이 줘야 되니까 사막국을 쓰는 거죠. 사막. 그래서 뭐 물이 이렇게 뭐 흘러서 이렇게 갈지자로 촥 가면 뭐 이거 뭐 천하의 명당이라고 뭐 이렇게 들려있지 뭐. 예. 그래서 풍수에서는 국을 씁니다. 그래서 예. 또 풍수에서 또 물을 따지는 것도 반드시 이 국에 삼합에서 따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주정동은 감택에서 네 방의 연년을 뭐라고 하냐면 음양이 정배합됐다. 정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양. 음양이는 남녀가 정배됐다는 얘기지. 남녀가. 예, 그래서 부귀국이야. 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부른다? 연년이라고 부르고 주로 주로 부부가 정배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년으로 부르며 부부가 바르게 짝이 된 것이다 라고 해요. 또한 수화기제지택 이런 것 좀 어렵나요? 수화기제는 어떻게 해요?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 것을 수화기제라고 해요. 주역에서는 위부터 아래를 그리라는 거예요. 윗캐를 읽고 아래캐를 읽지요. 네,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어요. 물이. 예, 물이 위에 있어요. 불이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수화기제지택 이렇게 얘기해요. 수화기제. 그래서 복록이 수제전에요. 복록과 복록은 뭐예요? 복. 아주 뭐 복은 뭐 재물도 복이고 자순이 효도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녹이라는 것은 명예예요. 또 수는 이거는 저 뭐야? 여러분들 이 숫자 많이 쓰죠? 어떻게 지금은 뭐 잘 안 할지 몰라도 옛날에는 환갑 아니면 뭐저 칠순할 때 축수연 이렇게 쓰지요. 수 목숨 숫자 목숨 예 그러니까 수명이에요. 수명이 모두 재전 아주 가지런한 그러니까 모두 온전하다는 얘기. 거기대고 자유 수명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예, 근데 틀린 게 충이현량한다. 자식은 효도하고 예, 손자는 어질고 착한데 예, 충성스럽고 뛰어난 충성스럽고 의기가 있고 뛰어난 남자다. 아들 4명을 두고 아들 4명 아손이 어떻게 해요? 만당에 집안에 가득해
아들 4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며느리 하면 8명, 또 그 자식들도 또 한 4명씩 낳겠지요. 연년택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뭐, 4, 16에 며느리까지 또 합하면 뭐, 또 20명에 또 이것들이 또 며느리 또 얻어버리면 또 또 금방 또 한 30 몇 명이 되고 뭐. 그러니까 자손이 만당한 거죠. 아손이 만당.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단, 단년, 연년, 단. 시간이 흐르면 범극쇼를 해요. 예. 왜 범극차인지는 제가 설명을 해요. 그래갖고 심장과 복부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목, 눈과 눈, 목달의 질병, 눈에 질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하려면, 편안하게 하려면, 진손방에 조, 부엌을 놓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해석을, 음양이 바르게 짝이 되어 부기의 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년이라고 부르며 부부가 바르게 짝이 된 것입니다. 수와 기재, 집으로서 복과 명예와 수명이 모두 온전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효도하고 손자는 어질고 착하고 뛰어나고 아들이 넷으로 아이들이 집안에 가득하지만 단연구, 세월이 흐르면 단연구, 철을 극하고 해쳐서 가슴과 배가 쑤시고 아픈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진순박의 부엌을 아름답게 꾸미면 흉이 풀려 모든 것이 기락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정등 여기까지 얘기.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진순박이 이제 부엌을 아름답게 꾸몄을 때 일어난 일에 관해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뒤로 넘어갈게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년이 좋아도 감은 어떻게 해요? 감은 남자잖아요. 중남. 니는 중녀 여자. 이렇게 음양이 정비합돼서 만났는데도 왜 세월이 흐르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이걸 기회가. 자, 이제 이렇게 손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미를 한번. 바깥 주님의 손쾌의 의미는 중녀, 둘째 딸,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니니까. 니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또 니는 불의 기운. 불의 기운은 문화예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인간이 불을 씀으로써 문명이 태동되고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 여기에 이런 주역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예. 또한 또 저명한 사람 불이니까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저명한 사람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불의 기운이니까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르는 기운이니까 20에서 35세 정도의 여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요새는 그냥 젊은 애들이 조금 일찍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여자들도 막 애들도 막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막 그냥 멋을 내고 근데 이거는 고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20에서 35세 정도의 여성한데 이건 불만이에요. 20세 정도는 좀 불만. 조금 이거 한 25세부터요. 한 45세 정도로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현대는 이건 옛날 얘기란 얘기예요. 현대는 한 25세부터 45세 정도의 여성을 니케라고
여성들이 이제 요즘에 점점 우리의 수명도 기대 수명도 불어나고 그리고 점점 다 젊게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남자는 좀 이런 게 변화에 양의 기운이라 변화에 좀 능통하지 못해서 그런데 뭐 쟤도 제가 실제로는 제가 이제 호적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좀 틀립니다. 실제 나이는 58년 개띠인데 호적 나이는 한 2살 정도가 줄어 있어요. 예, 실제는 58년 개띠인데 그래서 호적 나이는 59년 12월 24일로 돼 있으니까 뭐 58년 개띠가 뭐 12월 24일이면 뭐 60년이나 비슷한 거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보면요, 애들이 뭐 좀 여유롭고 뭐 젊게 사는 애들, 뭐 나이가 먹은데도 막 청바지 입고 다니고, 나는 청바지를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평생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도 안 입어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꾸로 젊었을 때 삼배 바지 입고 다녔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삼배 반바지. 그래서 참 괴짜라겠어요, 남들이. 삼배 반바지, 그것도 잘 안 빨아 입고 다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평생 또 이런 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10대부터 이런 데 좀 빠졌고 20대부터 이런 막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청바지 같은 거 안 입어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지금으로 들어와서 요즘 여성들은 한 45세까지는 아주 불처럼 아주 그냥 환한 그런 세대 같아요. 그래서 한 리방을 20세 잡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 45세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대적으로 보는 제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논문 막 이렇게 쓸 때는 왜 이렇게 보는가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옛날 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20세부터 리방을 45세 정도의 여성이라고 했는데 현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연구는 내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뭐다 논문을 쓰실 분들이기 때문에 논문은 남의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꾀꼬리처럼 그냥 베껴서 그거 쭉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를 잘 읽어보고 그걸 내 거로 소화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지식과 지혜 거기다 사상까지 버무려 가지고 내 거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내 지도 교수님이 받아줬을 때 내 논문이 꽃을 피고 자랑스러운 거죠. 남의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옛날 고전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그냥 그걸 쭉 나열하고 그렇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논문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맨날 논문 빠졌는데 25세, 35세 정도의 여성이 니케다 하면 여러분들은 20세는 그냥 두세요. 요즘에는 애들, 애들이 굉장히 일찍 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35세는 좀 고치세요. 45세 정도. 이러면서 이런 거 써나가도 괜찮아요. 자, 이 니케가 감케와 만나서 화수, 예, 화수 미세키를 화수 미세키 잘못된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잡아줄게요. 미안합니다. 니케화는 연년의 금을 극해요. 아까 왜 안 좋다고 잘 나가다가 말년에 왜 철을 극하고 막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니케는 불인데 연년은 금이란 얘기예요. 금. 어떻게 해요? 화극금. 이런 작용 때문에 그래요. 또 감캐는 또 수잖아요. 또 수국화를 또 당해요. 이렇게 이런. 그래서 이 니케와 감캐 이런 관계가 연년의 기란작용을 온전하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주역으로 읽어 내려갈 때는 뭐 괜찮, 화수, 기재, 캐네, 하수, 미재, 캐네, 뭐 좋네, 나쁘네 하겠지만은 상수학과 의리학은 틀리니까. 상수학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상수학입니다. 제가 하는 풍수는 상수학이에요. 의리학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캐를 순간적으로 끌고 온 것도 상수 의리학을 좋은 점을 끌고 와서 상수학에 써먹은 게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와 미제키를 뭐라고 읽어내라고 하냐면 수와 미제키를 미제라는 수와 미제는 소호흘제 그래요. 소호흘제. 이 호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자예요. 어떻게 해요? 미제는 작은 여우가 흘제 물을 거의 다 걷는 거예요. 흐는 이제 물을 걷는다는 뜻이 있어요. 물을 다 걷는데 어떻게 해요? 유김이 그래요. 유김이 어떻게 해요? 꼬리가 물에 어떻게 해요? 꼬리가 어떻게 해요? 물을 건너다 보면 꼬리가 물에 적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꼬리를 적심이다라고 수화미제키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곧 일이 잘 풀리더라도 항상 뭐가 있다? 흉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항시 흉함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역에서도 이캐 어떻게 손캐가 감캐가 만나면 문제가 있다. 왜? 꼬리가 물에 적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우가 막 떠가는데 여우의 흔적이 이 물에서 남겠지요. 예. 그러면 여우 뒤쫓아오는 늑대가.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방에 거주하는 자손 중에 아까 감캐 쪽에 감방 쪽에 어떻게 했어요? 방이 세 개가 딱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다시 돌아가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이 감방 쪽에 방이 세 개. 장녀와 막내딸을 제외한 중간의 딸. 왜 그러냐면 네 방이니까. 예. 네의 기운이잖아요. 네. 글씨 자체도 잘 안 써지네 이걸로. 예. 네. 네는 어떻게 해요? 중녀라고 했잖아요. 둘째 딸, 중녀. 예. 중녀가 무슨 뜻이냐면요. 장녀와 맨 막내를 뺀 가운데가 다 중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녀, 중남 하면 꼭 두 번째 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녀, 왜 중녀라는 의미가 뭐냐면 또 차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둘째 딸도 써놨습니다. 예, 둘째 딸도 니케는 둘째 딸도 되는데 중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둘째 딸부터 마지막 막내가 있으면 막내 저까지를 우리는 다 중간이라고 하죠. 여기는 장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녀와 막내딸을 제외한 중간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연녀는 금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 신유, 신축년생에 신춘년에 태어났다면 예술계통 불이니까 예능계통.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게 다들 뭐 예능 들라고 하는데 자식 예능인 좀 만들고 싶으면 이 조정동의 만약에 조정동의 이 술법이 방법이 그러니까 동서사택에 대한 양택 삼일법이 잘 맞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다고 하면 제가 반드시 잘 맞는다고 안 했습니다. 다 동양의 사실상 양택 풍수에서 동서사택이 됐든 음양이택이 됐든 형궁풍수가 됐든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입니다. 예, 이건 확실해요. 예, 형이하학이 아니에요.
형 이상학이에요. 형 이상학이니까 100%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형 이해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증명이 되고 딱딱 된 게 형 이해학이에요. 우리가 눈앞에서 증명이 딱딱딱딱 될 수 있는 게. 근데 형 이상학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형 이상학을 제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형 이상학이 있기 때문에 형 이해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형 이해학에서 형 이상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 현재 구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 이상학은 훌륭한 학문은 맞지만 안타깝게도 풍수, 우리가 동양 지술 중에 특히 이 풍수라는 것은 입증된 게 사실상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그 입증된 자료가 많지 않다라는 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능 계통 네 방에 어떻게 해요? 돈을 탁 내면 되지. 아니면 네 방에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저 생기택을 탁 조성을 해서 방을 조성해서 아들, 딸 그쪽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뭐 예능 계통, 조명기기 계통, 안경, 카메라, 광학기계, 레온사인, 필름 다 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미용 계통 아름답게 하는 거, 화장품, 양복, 양장, 장신구, 사진사, 안과 계통 등에서 경신년, 사유축년의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커다란 발전, 지금 발전을 했죠. 연년은 어떻게 해요? 생기가 첫 번째니까 커다란, 이거는 그냥 연년은 두 번째, 그냥 발전. 그러나 감택에서 네 방의 연년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감은 수고 얘는 니는 화예요. 연년은 금이에요. 서로 어떻게 해요? 다 새놈이 물고 뜯고 오행이 서로 물어 뜯어요. 이걸 극한다는 것을 제가 물어 뜯는다고 봅니다. 연년은 젊은 여인이나 젊은 여인이잖아요. 몇 살 여인? 20에서 40, 45세 젊은 여인이나 그 부인이 요절하며 복부에 질병이 생깁니다. 이러한 흉한 현상을 주정동은 어떻게 해요? 진순방의 부엌을 아름답게 꾸미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감캐는 수잖아요. 예. 진순방이는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생목 이렇게 하길 원해요. 예. 그리고 니케는 화잖아요. 그래서 목생화 이런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여기서 반론을 또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원의 공부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 주장도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저는 풍수에 확실히 저만의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금강경을 보든 뭐 감룡경을 보든 의림경을 보든 뭐 현공을 보든 저 뭐야 장중산 선생이 쓴 현공계를 보든 또 조정동 선생이 쓴 또 동서사택을 보든 간에 저는 저만의 현대적인 풍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해서 화기가 강해지면 연년은 금이잖아요. 화극금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저 대학원 과정은 우리 연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당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교적 방안을 우리가 세심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띄워놨네요. 예. 이거는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데는 다 길방이에요. 생기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방이 이렇게 생기에 방이 들어가 있네요. 천의에 어떻게 해요? 안출입문 바깥출입문이 들어가 있고 연년방에 참 아깝다. 마루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서재로 탁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옥의 방이 이것도 건방이라고 제가
건, 건 쪽에 가옥에 큰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 또 다시 얘기하지만은 실제는 전체 가옥의 중앙점에서 뭐를 본다? 그 집의 안방도 보고 그 집의 대문도 보고 그 집의 부엌을 보는 게 전통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가옥의 방을 방에서 읽어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가옥이 건방에 있고 안출입문과 바깥 출입문이 간방에 있어요. 간방. 얘가 간방이에요. 간. 예. 바깥 출입문 또 진방도 조금씩 걸려요. 이게 안출입문, 예. 바깥 출입문.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바깥 출입문은 또 어떻게 저 뭐야 진방과 순방에 걸쳐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네. 제가 잘못 썼어요. 출입문이 아니 왜 이렇게 썼지? 참, 이거 잘못 쓴 겁니다. 잘못 쓴 거예요. 예. 안출입문과 바깥 출입문, 이거 지워버려야. 여러분들 이거 지워버리십시오.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예. 예. 가옥의 방이 건방에 있고 안출입문과 바깥 출입문이 간방에 있어요. 간방. 간방에 있어요. 잘못 쓴 이게 이게 잘못. 이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워버리십시오. 잘못 쓴 겁니다. 예. 동서산택은 전체 가택의 중심점이다. 아까 설명한 거죠. 중심에서 가옥의 방위로 동택과 서택이 결정이 되는데 이 강의에서는 또 안방이 간방에 있으므로 그냥 이 가옥을 서택으로 그냥 설정한 거예요. 서택은 어떻게 해요? 건, 군, 태, 간이 서택이죠. 그러니까 안방이 건방에 있으니까 그냥 서택으로 설정을 해서 얘를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읽었을 때 어떻게 간방이 어떻게 해요? 천이가 되는 거예요. 이가옥은 건택의 간방의 출입문이 천이가 돼요. 천이는 토고 검은소입니다. 동서사택의 3위에 부합되지만 부엌의 진손방이 이것을 그렇게 썼네. 부엌의 진손방입니다. 부엌. 이게 부엌인데 진방과 순방이 다 있죠. 부엌의 진손방이 오기와 화해가 들어있는 것으로 흉이시오. 그래서 부엌을 옮기거나 특별한 비부적 행위가 필요한 곳입니다. 천일을 천울이라고 합니다. 천울과 천일을 어떻게 번갈아 써요? 예, 주정동도 주정동의 양택삼일 책을 보면 어쩔 때는 천일이라고 쓰고 어쩔 때는 천이라고 쓰고 혼합돼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쩔 때는 천울이라고 쓰고 어쩔 때는 천의라고 써요. 그런데 실제로는 형기풍수로 가면요. 천의는 쓰지 않아요. 천을을 쓰죠. 천을 낀 태을 낀. 내가 집을 졌는데 어떻게 좌측 우측에 볼록하니 목채성이 확 올라와 있어.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이런 하나 단독으로 수직한 산이 있으면 이걸 귀인이라고 해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라 해서. 그래서 천을 긴, 태일 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택 이제 아니 양택이 아니라 저 형기풍수에서는 천을을 많이 써요. 천을을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섞어 쓰시더라고요. 저 정도면 천이 천을을 그래서 저렇게 섞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이는 토의 기운으로서 무기 진술충미 지지는 진술충이죠. 그러니까 기란 반응을 합니다.
또 오기염정. 예, 이게 오기잖아요. 부어기, 진방에. 오기염정은 불의 기운이에요. 어떻게 산이 염정은 이거예요. 뾰족뾰족한 거. 아주 이거 오기염정은 화의 기운이니까 불길이 팍팍 솟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니까 병정, 인후술련에 화의 녹주는 화의 녹준의 산이 실제 어떻게 생겼냐면 위가 좀 펀펀한 게 같은데요. 밑에 내려오는 골짜기가 막 아주 심하게 막 해순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심하게. 예, 아주 심하게. 아주 좀 고약해요. 예, 그리고 아주 편편하지도 않고 또 약간 깨진 특인데 하여튼 밑으로 내려오는 골짜기가 밑에서 사람이 살기 막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게 화예요. 녹준이에요. 이것도 토의 기운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이도 토의 기운이고 어떻게 해요? 화해도 토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진술 충미연에 얘는 천을은 무기 진술 충밀에 질환 반응을 하고 화해 녹주는 똑같은 토의 기운인데 무기 진술 충미연에 흉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흉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번 6주차에서는요. 오기 염정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예, 어떻게 천의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건택에서 어떻게 북동방이죠 간이. 북동방은 서사태고 구성군이 천을과 조합합니다. 천을은 천입니다. 간방은 산에 해당되는 방위로 예, 산에 해당되는 방이라니까 이해 수가 있지. 간산, 간을 쓰기가 좀 그래. 이해하세요? 간. 간을 산이라고 해요. 산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간은 산에 해당되는 방위로 가문의 막내 아들에 비합니다. 막내 아들이면서도 나중에 제가 설명인데 첩의 아들로 돼요. 천울은 검은성으로 팔방구성에서 세 번째로 기랑기르며 천울이 천울이라는 게 잊지 마세요. 아홉의 별 중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별이다. 주로 가문의 사람이 왜 천이라고 하냐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고 강건하고 가문의 질병이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이라고 했어요. 천을 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 건캐는 금이죠. 건금. 예, 간은 토예요. 토로. 토생금에서 좋게 되겠지만은 잘 보세요. 간이 천을 해서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관캐 천이가 설기를 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힘이 빠져나가서 좋지 않다.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해요? 풍수는 책으로 좋지 않은 게 힘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감과 간의 관계는 토생금에서 순간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감은 좋겠지요. 그런데 간은 안 좋아요. 더군다나 천을은 토잖아요. 천을에서도 토생금부터 힘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천을까지 빠져나가니까 이거 좋지 않다라고. 천이가 길방의 세 번째 해당되는 이유는 뭐냐면 건은 양인데 건은 아버지니까 양이죠. 간은 소남 막내 아들이니까 얘도 남자이기 때문에 길방의 세 번째예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길하다. 근데 건과 간의 조합을 뭐라고 해요? 주역에서는 천산대축해라고 해요. 천산대축해. 주역해를 다 그려놨는데 여기는 다 네모로 나왔네요. 주역에서 어떻게 해요? 예, 산천대축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캐가 위에 있고 하늘을 상징하는 건캐가 아래에 있어서 하늘이 산 가운데 있는 것이니 축축된 바가 지극히 큰 것이다. 어떻게? 간캐가 위에 있어. 하늘에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산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이렇게 이게 하늘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주역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크게 추적되면 바르게 하야 이롭고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기라니 이게 불가식길이라는 유명한 얘기. 크게 추적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얘기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큰 인물이 집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라 보고 요즘에 그거 보고 삼시세끼라고 하잖아요. 새끼. 새끼 맨날 차려두려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나는 큰 인물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참 잘 읽어내려가요. 집에서 밥을 먹지 말이야 길하다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해요. 지역에서. 이 불가시길 이것을 즉 가정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길하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하면 가정을 떠나서 큰 곳에서 도화덕을 펼치라는 의미니 어떻게 해요? 산천대충은 실제는 처와 자식을 돌볼 수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현대적에서. 네. 건택에서 간쾌, 북동방의 천을 검은 성은 음양이 부조화된 조합이에요. 그러므로 처자의 불리함이 생기고 적순이 가문을 이을 수 없는 불행한 음양이 부조화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지요. 집에서 부부가 사는데 아버지가 내 부인이 꼭 남자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돌겠지요. 그러면서 나가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겠지요. 다른 여인을 만나서 또 애를 또 나가고 또 들어오겠지요. 그러니까 적순이 가문을 잃을 수 없다는 이런 일들이 이미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건, 건택에서 간택의 천을 주종등이 뭐라고 했냐면요. 삼기천중자기연 그래요. 삼중천중자기연. 예. 사천대축해는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 건천 위에 간산이 이렇게 분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예. 뭐라고요? 연천을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 이것은 뭐냐? 외토 바깥에서 안을 생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안을 생하는 외토 생래금이에요. 외토 생. 예. 외토 생이니까 일가가 아주 호선하고 일가가 가족이 모두 선을 좋아하고 또 자식은 세 명을 얻는데 모두 이제 발제발기하고 재물이 풍부하고 신분이 높다라. 남자는 수고하고 어떻게 오래 살고 그러나 구축 시간이 흐르면 순양이 서로 풀어요. 건과 간이 양에게 순양이 서로 불화가 생겨 부딪혀서 그래서 극처상자를 내 마누라를 극하고 상자 아들이 상하여서 고과 과계해 고과라는 것은 외로운 과부가 고가가 외로운 과부 과계 외로운 과부가 가문을 잇는 거예요. 외로운 과부가 고가 외로운 과부가 고가 이 고가살이 뭐냐면 혹시 사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고신 과숙사를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가가. 그래서 고가를 풍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로운 과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또 공부도 해서 식견이 많으신 분들은 고가살 아시잖아요. 사주에서 고가살은 고신 과숙살이다. 고신은 뭐예요? 호랍이, 과숙은 호rom이. 과부. 그러니까 호라비와 호러미가 그러니까 자식이 상하고 마누라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라비 호녀가 어떻게 가게를 잇는 거예요. 호라비 호녀가 혼자 사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는 좋은데 이거 나중에는 나쁜 거죠.
가주는 천수를 누리지만 새를 올라가면 양의 기운이 반대로 변하여 부인과 불하고 자식이 준다. 호라비와 가문의 법들을 어긴다. 가장기란 방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에서 철을 극하고 자식이 부립니다. 먼저 사망하는 것은 건과 간은 모두 양캐로 양기가 성한 해름이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한 겁니다. 오행이 상생하여도 음양이 편고하고, 예, 토생금입니다. 오행이 음양이 편고하고 편고하면 기란 후에 언제나 흉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편고된 음양은 에너지를 한쪽으로 치우쳐 작동하기 때문이고, 실제는 여기서 설명이 안 됐지만은 토생금이에요. 연년 방위를 건캐가, 아버지가 머무는 건캐가 어떻게 해요? 힘을 빼가는 거. 호라비와 과부가 가문의 법도를 거역하는 것은 간산이, 간은 막내 아들이 아버지 위에 올라타고 앉아 있으니까 그 쾌상을 준비하는 죠. 산이 하늘에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산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근데 하늘 위에 산이 있다는 것은 천리를 거역하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건이 간을 만나면 산천대축회를 이루는데, 산천대축은 아버지 위에 막내 아들이 앉아있는 상으로 막내 아들은 진실로 가문을 잊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막내 아들이 가문을 잊는다는 것은 참, 그러기에 가문의 법도가 어지러지고 양자가 가문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제 뒤에 제가 주중에서 끊어서는데 주정등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양자가 천을택에 해당되는 기란의 천자는 해롬이 적재하다. 적당한 표현을 항고해야 된다. 아까 제가 간을 얘기하면서 간은 첩의 자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첩의 자식을 양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간택은 첩의 자신 양자라는 것도 생각했어요. 충민의 간택의 의미는 막내 아들, 아동, 소년, 삼남, 20세 이하의 남자로 욕심이 아주 많고 정이 많으며 고루한 사람으로 재물을 모으기를 즐겨하고 상속재산에 관심이 아주 욕심이 많은 놈이 있어요. 철이 없으니까 막내 아들, 아동, 소년, 삼남, 20세 이하의 남자니까 아주 그렇죠. 직중은 간은 아까 산이라고 했잖아요. 토의 힘이니까 부동산 중개업. 왜 중개업이냐면 반드시 이 간캐가요. 간캐가 이종되어 있는데 이게 북쪽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음이고 동쪽은 양인데 음과 양을 이렇게 연결하는 통로가 간캐예요. 간캐. 음양을 연결하는 이렇게 통로가. 그래서 중개업 소리가 많이 나와요. 창고, 예, 창고. 예, 산처럼 쌓놓는 거니까 토는 쌓놓는 거잖아요. 토는 이렇게 토의 도형은 이렇게 네모질 겁니다.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뭐를 쌓으면 이렇게 네모지게 쌓여지죠. 창고. 또 아파트나 주택 임대업, 숙박업, 주택건설업, 보험업, 주차장업. 왜 보험업이에요? 미리 쌓아놓는 거예요. 축적. 나중에 꺼내 쓰는 거. 주차장업. 주차장이 뭐예요? 빈 공간. 토지. 주차장. 영무원. 영무업은 뭐냐면 아까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냥 영무업. 승려 종교는 간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간 속에는 축간인이라는 축이라는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축이라는 기운. 이 축을 참 우리가 지금 축월이 지나면 반드시 인월이 오지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해요? 음과 양을 잘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종교인이시요. 예. 건방에 거주하는 자손 중에 막내 아들 첩의 자식이, 제가 아까 첩의 자식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진, 무술, 기미, 기축년에 태어나면 무기, 진술축년에
이상에 집중해서 커다란 발전을 이룬다. 어쨌든 간에 뭐 간캐에 뭐가 있어요? 천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간택에서 천을의 토는 아까 토생금 얘기했잖아요. 음양이 부조화됐다고 얘기했죠. 양과 양만 만났다 했죠. 세월이 가면 부인과 불하고 자식이 일찍 죽는 것으로 적당한 비부적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설명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상 동서사태의 상길방에 해당되는 생기, 탐낭, 연년, 무곡, 천이, 천운을 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기는 갑을 해묘민년과 연관되어 발복을 하고 연년은 경신 사유춘년과 연관되어 발복하고 천월은 무기 진술춘민년과 연관되어 발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상길방의 숙하에도 가택이자 이국에서는 안방을 자로 삼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예. 하지만 상길방의 속하에도 가택의 자의 캐와 상길방의 캐가 상극하거나 상길방의 캐가 오히려 극을 당하는 거예요. 얘가 상길방이 극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상길방의 캐가 설기를 당하면 기란 현상이 생기고 난 후에 반드시 흉한 현상이 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읽어봤습니다. 그러기에 주종들도 쾌의 오행을 이용하여 피부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의 거주 형태가 난무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할 방법이고 사실 이런 방법에 관해서 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다. 저 사실 이런 도표 그리고 하는 과정에 보통 막 도표만 그리는데도 막 시간이 3시간씩 흘러가고 그래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아주 속 시원히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는 뭐 가장 좋은 게 토론 수업을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좀 어렵고 갑자기 막 오행의 상생, 상극, 음양, 막 거기다 주역까지 또 뭐 여러분들 사실 팔방구성을 뭐 상중, 하중, 상중, 생기, 연년, 오기, 육살, 막 천을 뭐 육중, 보기 막 이거 애우기도 힘든 판인데 막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좀 복잡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정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거 비대면이라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이거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면 할 수도 없고 이거 진행할까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렵고 복잡해도 좀 참으시고 그리고 제 설명이 어떨 때는 또 퍼펙트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는 계속 어떤 내 생각 중에서 사는 사람이고 풍수라는 또 동양 철학이나 음양오행이라는 지역이라는 틀에서 살았기 때문에 설명이 깔끔하지 못한 게 맞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지루한 수업 들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마지막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위험한데 다니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수업할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